안녕하세요. 교육신다. 혹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우. 와우. 반갑습니다. 네. 자,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레우입니다. 아, 우리 오늘 햄쌤 직보죠? 이번 주하고 다음 네. 주가 아마, 네, 아유, 네. 시험들이 아직 시험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네. 진행이 되니까. 선생님들 봐봐. 저도, 그 혜림쌤 오늘 좀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딴 데서 이제 국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들 이제, 섭외를 해봤는데, 다 직보래요. 직보죠. 다 직보래. 저도 두 개 학년 정도는 다들 하시니까. 3학년과 뭐 2학년, 3학년과 1학년 이렇게 진행하죠. 자, 수능이 발표됐습니다. 아이고.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죠? 성적이 발표됐어요. 이거 선택 수능의 선택 수능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역대급도 나왔죠. 역대급 선택 수능이 국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이거 킬러 문항 이거 배제된 거 맞습니까? 뭐 킬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킬러는 그때도 제가 킬러 문항 배제 때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킬러가 배제되는 거랑 변별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국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킬러 없이도 변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적 줄세우기라는 게 꼭 특정 영역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킬러가. 그리고 킬러는 이미 산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킬러란 이런 거죠. 에베레스트 산이야. 저기 올라가야 돼 라고 하면은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네. 베이스캠프에서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은 이런 거예요. 지금은 한라산 정도로 낮춘 거지. 그 한라산은 올랐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한라산은. 네, 네. 한라산을 다 오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지. 저기 매표소에 나무가 몇 그루야? 이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킬러가 배제된다 아닌다라고 하는 것이 변별성과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양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공부 패턴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건데 문제는 어느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아예 인생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 아닌가요? 만점자가 표점 1등이 아니잖아요. 일단 국어 먼저 이제 좀 오늘 뭐 혜림쌤이 좀 없으니까 뭐 민우님이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야 국어가 이렇게 지금 표점 만점자가 역대급 150점인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2019학년도에도 수능 국어가 표점 만점이 150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두 번째 역대급 두 번째.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16점 정도예요. 16점. 엄청나죠. 네. 근데 2019학년도 기존에 이제 국어라는 과목 수능 국어가 거의 오답률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비문학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비문학의 지문 길이를 줄여주고 이번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점이 150 역대급 점수가 나왔거든요. 뭐 민우님 지금까지 말씀해 그럼에도 변별력을 줄 수 있다라고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더 진짜인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의 공부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매우 달라져야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송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들 자체가 되게 성적 자체가 이 정도면 네. 이게 뭐 해결책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국어가 지금 현재는 150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도로 어렵게 문제를 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초중등서부터 네. 결국 바뀐 수능 패턴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수능으로 현 중2 수능도 달라진 수능도 치러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수학을 놓고 변별성을 따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난이도와 어려운 문제에 대한 구조를 갖다 놓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단순한 형태의 문제풀이. 그렇죠? 어려운 지문 위주의 비문학 독서를 조기 교육시킨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그거는 수능을 못 보기 위한 가장 수능을 잘 치르지 못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차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국어 시험이에요. 수학이랑 국어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국어 영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치를 수 있는 수능이 안 될 거예요.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는 말씀인 것 들리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독자적인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뭐 초등 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뭐 수능 문제를 풀린다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결국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그나저나 국어는 그렇다 쳐고요. 이 수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확통이랑 미적이랑 네네. 이 11점이면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거. 지금 뭐 만점 표점이 148점, 그죠? 네. 148점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미적 확률 통계 선택하는 137점 정도로 지금 되지만 하여튼 11점 정도 차이 난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 11점 이 정도면은 극복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뭐 미적 3등급이 확률 통계 1등급이고 1등급. 그러면 자연계 지향했던 학생들이 2등급 받아서 네네. 인문계 상경계 지원하면은 인문계 학생들하고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는 첫 번째 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재수를 하면서 또는 이제 그 학생들이 고3 때는 확률 통계를 봤던 학생들이 그 재수를 하면서 이제 미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미적으로 바꾸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확률 통계가 올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좀 출제가 된 상황인 거죠. 결국 표점을 결정짓는 요인은 뭐냐면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낮으면 표점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집단에서 평균 성적을 다 깎아먹었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작년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미적으로 바꾸면서 그다음에 미적 선택자의 인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평균 성적을 좀 깎아먹는 학생들이 많이 생긴 거죠. 거기다가 또 미적도 살짝 또 어렵게 출제됐고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평균 성적과 만점자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표준 점수가 굉장히 크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 정도면은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연계 문과 침공은 뭐 상경계 침공 교차 지원은 뭐 이제 뭐 불을 보듯 가끔 가다가 또 과학 2 한 학생이 또 하나 끼어 있으면은 뭐 이게 또 과탐 2 같은 경우는 좀 되겠지만 올해 수능 만점자가 표점이 435점이에요. 네. 이과생이고 네네. 유일하게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만점자 1명 저희가 나왔고 그런데 표점 수석자가요. 표준 점수가 449점. 수능 만점자보다 표준 점수가 14점이 많습니다. 이건 이과생이고요.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이게 자 수능 만점자 학생은 과학 탐구를 생명지학을 봤어요. 그러니까 원으로 봤으니까 이 학생 만점이니까 생명이 표점이 69점이고 지학이 68점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표점 수석 학생은 대구 경신고를 졸업한 둘 다 재수생들이더라고요. 화투와 생투를 선택했어요. 와, 완전히 진짜 깡이 대단한 학생. 네, 깡이 진짜 대단한 학생. 좀 죄송합니다. 깡이라는 표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화투가 표점이 80점. 네. 그 다음에 생명투가 딱 하나 틀린 거예요. 이 학생은. 같은 학원에서 재수했는데. 70, 네, 같은 같은 학원 재수했기 때문에 이게 학원 방침은 아닌 거예요. 수능 만점자는 서울대 의대를 지원할 수가 없고요. 네, 원래 그래요. 서울대 자격 조건이 안 되죠. 안 되죠. 생기를 했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지금 이 투가 이게 걱정은 뭐냐면 올해는 정말 그렇게 되지만
내년에 이렇게 되면은 원 과목과 투 과목의 표점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투 과목으로 불나방처럼 또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2 과목 선택하겠죠. 그리고 2를 또 어렵게 내겠죠. 어쨌든 쉽게 내요. 쉽게 내서 어렵게. 그냥 거의 네. 그 화투를 그 화원보다 더 쉽게 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2를 보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애초에 2 과목을 우리가 그 수능 과목에 집어넣은 거는 보다 더 전문적인 학생들과 이 분야의 학업적 우수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상당히 지금 올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고3 학생들 N수생 그 학부모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네. 이 분석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일단 2는 별로 선택 안 했으니까 2는 거의 특이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큰 변수를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제하고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의 표점이 높다는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확통과 미적의 격차가 높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국어를 잘 본 자연계생이 교차 지원으로 인문계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학생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1등급 미적분. 네. 교차 지원하면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못 쫓아오죠. 네. 스카이의 웬만한 인문사회 쪽 학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학생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거예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왜냐면 상위권 경쟁에서 이거 11점 이거 뭐 극복이 안 돼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이제 비율이 또 보통 서울대 보세요. 서울대 인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는 인문자연다 수학이 40%예요. 네. 그러면 인문도 수학이 40%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될 경우 이거 만약에 탐구를 조금 이과생이 과탐을 좀 실패를 해서 수학은 1등급이 나왔는데 네. 뭐 과탐이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무조건 다 교차전으로 갈 거라는 얘기. 그럼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대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대 선발인은 2023학년 선발인 640명인데 이 교차 지원한 학생 이과생이 330명. 비율로 보면 51.6%가 이과생이었다는 거죠. 문과 인문 계열에 있어갖고 그만큼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도 서울대 인문의 수학 정시의 반영 비율이 이렇게 40%가 넘으면 파괴력이 어마무시해서 올해같이 또 미적분이 이렇게 확률 통계하고 11점 이상 차이가 난다면 만점 기준으로 못 당하죠. 못 쫓아오죠. 뭐 서울대 경영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자연계 학생들이 50% 넘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다음에 또 몰릴 정시에 교차 지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큰 대학이 서강대 같은 경우. 서강대 같은 경우는 보세요. 국어도 36.7%예요. 거기다 수학이 43.3%예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요. 저는 지금 눈에 선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오늘까지 들어온 성적표가 제가 요 근래 지금 엊그저께 12월 8일 날 성적표 나오면서 계속 성적표가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와 그냥 딱 그거예요. 이과는 좀 힘들고 교차하면 스카이네.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그 인문사회 쪽에서 핵심 학과들이 있어요. 예. 심리, 그 다음에 경영.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들도 상당히 이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실제 졸업 이후에 사회 진출에 있어서 이 두 학과가 굳이 공대에 아주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특정하게 뭐 컴퓨터나 반도체나 이런 역량을 떠나서 뭐 로스쿨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카이 상위권 같은 경우 인문계 학생들이 상당 부분 교차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역대급으로 정시에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 자체가 아무리 인문계라고 하더라도 수학의 반영 비율을 대부분 국어랑 동일하게 맞추지 국어 40, 수학 20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학 반영 비율이 일정하게 높기 때문에 정시에서 지금같이 미적과 확통이 11점의 격차가 나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가장 운튄 학생들은 2를 선택하고 국어를 잘 본 자연계생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지금 오늘 고3 학부모님들 많이 들어와실 것 같은데 바로 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면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소피아님 뭐 성적을 표점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등급 정도만 얘기를 해주면 바로 오늘 현장에서도 바로 지금 또 어느 정도 그 윤곽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컨설팅 같은 거. 예, 그렇게 가능해야죠. 예. 뭐 정시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일단 오늘 지금 그 방송 들어온 학부모님 중에서 등급만이라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밝힐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저희가 상담 가능합니다. 문제는 또 오늘 국어가 지금 표점이 지금 150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제가 2019학년도에 고려대 의대에 합격시킨 아이가 영어가 2등급이었고 그다음에 물리를 봤거든요. 물리가 2등급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한 2등급이면은 뭐 한 다섯 개 정도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틀린 개수로 본다면. 근데 그 아이를 고려대 의대에 정시에 합격을 시킨 거죠. 그때가 2019학년도예요. 그때 2019학년도에 국어가 똑같았어요. 불수능이었었어요. 그 학생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 물리 2등급. 근데 정시에 고려대 의대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생이 국어를 만점 받아, 표점을 150점을 받아. 그럼 뭐 가야지. 그러니까 의대 그 정도 그다음 고려대가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예. 의사가 되는 거예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지금 31.3 국어가 31.3% 30%가 너무 꽤 큰 커요. 비율이거든요.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현 중2 학생들이 될 때는 이제 공통수능이잖아요. 그렇죠. 공통수능이기 때문에 뭐 국어 40, 수학 40, 뭐 탐구 10, 1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많아질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수학 50, 국어 40, 탐구 10 이렇게 갑니다. 아무튼 올해 이 그 수능은 뭐라고 할까요? 과탐이 특히 이제 제가 참 또 재밌었던 얘기가 우리가 이과생들은 수학보다 과탐 때문에 재수하는 생들 많이 생긴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탐의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렇게 표점이라든지 이렇게 뭐 문과 사탐보다도 확 뛰어나고 거의 안 그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쉬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쉬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탐보다는 특히 이과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학과 국어. 수학과 국어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냐에 따라서 이과 최상위 의학학 계열의 또 승패가 또 결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연대고대, 서울대 연대고대 이제 공학 계열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국어가 얼마나 또 반영 비율이 우리 아이들이 국어 성적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또 강락이 또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올해는 또 이게 데자뷰 같은 게 2019학년도가 왠지 다시 돌아온 2019학년도가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그때 제가 2019학년도에 정식 컨설팅과 이런 걸 했을 때 그때의 분위기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가. 아이고 뭐 반영 비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네네. 반영 비율이 쭉쭉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중앙대 같은 게 자연계는 뭐 못 이기네. 자연계 뭐 수학에 그래 중앙대 미적 안 하면 못 간다는 얘기고. 경영 경제 같은 경우는 수학이 지금 45%예요. 중앙대 경영 경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를 받겠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자연계 학생들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애티튜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학들이. 주요 대한민국의 상위권 대학들의 행동들이 상경계는 자연계 학생들이 와도 된다예요. 이 사람들 논리는. 이게
민우님, 네. 중앙대 경영 경제가 다군에 딱 하나 뽑아요. 다군에 중앙대가 딱 여기다 그 배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우리가 배치 상담하면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올해 서울대가 나군에 있고 연대고대 가군을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가군, 나군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상 다군 쓸 게 다군을 없거든. 쓸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대가 이렇게 경영경제를요, 딱 다군에 배치를 해보니까 이과생들도요, 교차 지원 학생들도 다 떨리고 작년에 한 23대 1 정도 경쟁률 나왔는데 올해는 아마 제가 장담건 30대를 넘습니다. 무조건 넘습니다. 넘어요. 네. 하나 지원 있는 거지 뭐. 근데 유리한데 이러면서 따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버리는 카드 같은 어떤 느낌도 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상위권을 지원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쪽을 바라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그 원래부터 경제 경영을 생각하면서 공부했었던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아픈 현실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의대 가기 위해서 물화생지 공부하고 약대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공대 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찔러나 보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 11점의 격차나는 거는. 그래서 선택 수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그 모든 문제가 올해 수능에서 다 드러났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의 가장 전형적 표본을 만들었다. 사실 이게 언론에서 좀 다뤄져야 될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수능 공정성이 심각한 현상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4년간 마케팅을 꿈꾸고 뭔가를 위해서 움직였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공대 관련 애들한테 속수무책으로 진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정시에서 속수무책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냥 찔러나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투를 했어. 요행이. 근데 이게 1, 2점 정도의 어떠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수능의 수석도 표점 수석과 14점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격차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건 공정성 자체가 스스로 자기 정한 능력 그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실패예요. 저는 역대급 수능 실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능이 만들어진 일에 가장 거대한 실패가 올해 수능이다. 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이 정도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평가원에 대해서. 지혜김님 질문 올라오셨거든요. 네네. 국어가 143점 나왔어. 표점이. 어휴. 수학이 126. 126? 확 통하셨네. 확 아니, 통하신 건가? 이과에. 이과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1등급. 음. 생명과학 원투를 하셨네요. 이거 투가 점수가 좀 낮으니까. 그 다음에 생투가 69가 나왔으니까, 하나 되는 거죠. 괜찮은데, 지금 이분이 의치한 목표로 재수시켰는데 점수가 모자라요. 서울대 자연계열대요. 서울대 자연계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이 배치 기관들이 발표하는 배치 점수는요. 그 기관들이 발표하는 배치 점수는 그다지 그렇게 그러니까 뭐 낮춰서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오차 범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대도 의학학 계열도 가능하고요. 서울대도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어 표점이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을 고르실 때도 국어 표점 반영 비율이 높은 데를 좀 찾아서 지원하시는 것도 한번 좀 추천드립니다. 지혜김님, 저는 의학학 계열도 가능하고 서울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123점. 그쵸? 143점. 국어가 143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에 50점이고 당연히 1등급이고. 탐구가 좋잖아요. 탐구가 좋잖아요. 62, 표점이 62점, 69점. 표점 좋잖아요. 표점 좋잖아요.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수학 조금 부족한 부분을 국어가 143점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 쪽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의학학 계열 뭐 다 괜찮아요. 의학학 계열 지방이나 또 표점 반영 비율을 잘
분석하셔갖고 국어 높고 과학 높은 데 쪽 하시면 123이요, 6이요? 어떤 126이요. 126이잖아요. 126이면은 보통 한 10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143점이면은 그건 굉장히 잘 받는 거니까.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경쟁률 보시면서 지방 쪽 의학계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데 를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학은 미력, 수학 국어는 화작. 화작. 야, 화작을 선택해가지고 143점 다 맞았다는 얘기네. 다 맞았다는 얘기가 보이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이 엄매를 하셨어요. 근데 뭐 어쨌든 4점 차이니까 엄청 잘했네 국어를. 국어를 엄청 이과생인데 국어를 굉장히 잘 맞는 네, 감각이 있는 학생이에요. 지혜김님,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예, 의학학계열 가능하고요. 서울대 교차 지원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문 왜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예. 저는 다, 두 개 다 가능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탐이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요. 서울대는 교차를 해야죠. 왜냐면은, 이 정도면은 뭐, 수학에서 상당히 득을 보죠. 지혜님, 그, 정확한 대학은요, 저희가 찍어드릴 수는, 현재 여기서 찍어드릴 수는 없어요. 큰일 나고. 왜냐면, 여기서 지금 그거를, 만약 오픈하면, 또 이렇게 몰릴 수가 있어요. 이게 표본이 돼서, 딱 또, 오히려 지혜김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학교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저희가, 우리 전용폰이 있잖아요. 전용폰. 우리 그 교육진단 전용폰 번호를 남겨드릴게요. 교육진단 전용폰 번호를 PD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주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응대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지원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그쵸? 경제 경영 꼭, 그다음에 뭐 심리,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국어를 잘하면 문과도 될 것 같은데 얘는. 국어 거의 하나 두 개 틀린 건 아닌가요? 올해 수능에서? 음성학 쪽 2등 120명이 2등급 정도. 그쵸? 네, 120명이 2등급. 120명이 2등급. 국어 111, 수학 126, 영어 322, 화학 60. 와, 생명하고 화학이 좋네, 이 학생. 김수현님. 네. 미 말씀하신 대학 다 가능합니다. 예, 다 가능합니다. 김수현님이 말씀하신 지금 있는 대학 탐구, 그 다음에 수학 2등급? 예. 조금 디테일하게 좀 분석해보면, 김수현님, 향양으로도 조금 좀 학교를 올릴 수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저는 서울과기대 너무 좋아하거든요. 서울과기대. 김수현님. 너무 좋죠. 안 보이시죠? 지금 저 혼자 민수이 댓글을. 이거 지금 하시라는 거야, 지금. 댓글을 뉴스 보는 거 들켰네. 뉴스 보는 걸 딱 들키고 그래. 김수현님, 저는 서울과기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열하신 대학보다 조금 더 위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김수현님. 뭐 지금 계속 올라오고. 그래요? 서울과기대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울과기대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인문 순수밀크님, 언매 125점 2등급이고요. 확률통계 129점
2등급이고요. 아이고, 열심히 하늘 통계 했는데.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그다음에 뭐 한국지리 1등급. 65점. 사회문학 2등급. 그러니까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사탐이 1, 1이야. 1, 2야. 건국대 가능할 것 같은데 중앙대나 경희대 어려울까요? 어문계열 피하고 싶어요. 어문계열을 피하고 싶어요. 중앙대, 경희대, 중앙대, 중앙대 인문이 지금 한 40% 정도 수학이 되는 것 같은데, 인문, 아까 그 경제경영은 45% 정도 됐고요. 중앙대는 전통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중앙대는 전통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영어에 있어서도 가중치를 아마 둘 거예요. 이 학교가.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의 등급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올해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뭐냐면은 자연계 학생들이 집어넣게 되면 전통 인문계 학생들은 경쟁성이 매우 떨어져요. 지금 올해 입시에 있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겨지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 학생이 최선을 다한 학생이에요. 너무 멋진 학생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로 가버리게 되면 이 등급이 뭐 거의 자연계로 가게 되면 이게 이 정도면은 3등급 점수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경계라든가 이런 쪽은 좀 피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순수 밀크님 어쨌든 순수 밀크님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그 교육진단 전용 폰으로 저희 소통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저 학교나 이런 걸 좀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 네, 있을 뭐 것 배치표 같습니다. 해가지고선 저희가 지망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분석하고 오늘 저희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미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K님 같은 경우는 엄매가 지금 120점, 미적분 140점. 이렇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엄매 120에 미적분 140, 영어 이동, 화학 64, 생명 69. 연고대 가능할까 하는데 과탐 반영 비율이요. 연세대 고려대 K님 같은 경우는 고대보다는 연대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연대 국어 반영 비율이요 22.2%니까 고대보다는 연대가 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K님. 네. 어떤데? 국어가 잡은 거 아니야? 아니요. 국어 엄매가 120점. 120, 표점 120점. 그렇죠. 표점 120점. 수학이 미적분이 140점. 그럼 뭐 이건 가야죠. 근데 만약에 혹시나 불안하시면 이거 또 이런 얘기 하면 교차 지원하면 그건 100%인데. 그래도 교차 지원하면 100%예요. 근데 이과 쪽으로 지금 화생을 봤으니까 이과생이잖아요. 불안하시면 연고대 교차 지원하면 확실합니다. 이 정도 뭐 미적분이 140 정도 나온다면.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뭐 된다 안 된다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저희가 그냥 오늘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드시 지금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폰으로 정확하게 성적표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저희가 다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무겁게 생각하셔야지 저희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뭐 어디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대략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범주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컨설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그 올라오신 그 댓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민우님 말씀드린 네. 대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네네. 댓글 달아주셨으니까는 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교육진담 전용폰으로 성적표를 보내주시면 네네.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정확한 컨설팅을 네네. 다시 피드백을 드립니다. 네네. 예, 이 소통 창구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네네.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략의 가이드라인과 범주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에 대해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 변화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차 지원에 대해서 언론이 얼마나 떠들어대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학생들에 있어서의 유불리에 대한 배치 상담은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피아님 엄매가 130, 미적분 138, 영어이 화학 62, 그다음에 지학 58, 이과구나. 요거도 뭐 스카이 요 정도도 스카이인데 확실하면은 요거도 확실하게 원하신다면 요건 뭐 교차 지원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과니까 과탐을 너무 안 됐어요. 지금 요거는 과탐 점수가 너무 안 됐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이 탐구 2를 과탐 2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탐구 2를 어느 학교에서 특정하게 많이 진행을 했느냐.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만약에 2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학생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올해는 사실은 스카이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의 변수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2를 한 학생들의 과연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정시를 보느냐에 대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 한 전국 영재고 과거 학생들이 한 3,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 중에서 재수하는 학생들까지 있고 네, 이 학생들 중에서 이제 수시로 들어가고 남은 학생들 중에서 정시에서 2를 선택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요걸 상당히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정확한 인원수 자체가 어느 정도 추산을 해봐야 되고 그 추산을 해봤을 때 이 학생들 중에서 2를 선택한 학생이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2를 대부분 선택하거든요. 이런 애들이. 그랬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적이랑 확통만큼의 격차가 화2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역대 가장 문제 많은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은. 가장 그러니까 공정성이 훼손된 수능이에요. 걔네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다들 이제 도망가는 이제 그 학교 레벨은 좀 높이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네. 투랑 겹치고 싶지 않으면 네. 어정쩡한 학생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교차 지원을 또 우리 심각하게 많이 나올 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자연계가 오히려 문제가 돼요. 네. 그다음에 스카이 인문계도 오히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스카이 자연계의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 영재고 특목고 출신 학생들 중에서 2를 과연 몇 명이 했느냐. 그 재수생 중에서 2를 몇 명이 했느냐. 근데 이게 보면은 수능 만점자랑 표점 수석이랑 뭐 언론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학원이잖아요. 같은 학원인데 얘는 1을 했고 얘는 2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 방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 방침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기적 형태의 선택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학원 측에서 밀고 이렇게 우리가 또 언론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를 했을 때 이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미적과 확통만큼 못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반영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가 가산점도 주잖아요. 막 투하고 막 이런 거. 예, 원테스트에 예. 3점 주고 토트에서 5점 주고 5점 주고 이거 못 이겨요. 그래서 안 그래도 표점이 높은데 거기다 또 가산점 투투를 해버리는 학생들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 학생 중에서 내가 만약에 정말 투투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은 뭐 국어를 뭐 한 3등급을 한 2등급 후반 미적을 못 봐도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변수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스카이 그 다음에 뭐 이쪽 가통의 상위권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과탐 2를 과연 몇 명이 했는지에 대한 추산을 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두 번째, 스카이 인문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넘어올 학생들이 몇 명인지 추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쵸?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결국은 수학만 잘 보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다 잘 보는 학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 중에서 다시 또 경희, 중앙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우대하는 대학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중앙대 같은 경우죠.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학교들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조금은 정확하게 좀 한번 따져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엄정하게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도면 배치 프로그램 자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2의 변인값을 제가 보기에는 이 2의 변인값을 지금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집어넣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입시 기관들이 이 2의 변인값을 집어넣었다? 이렇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탐 2에 있어서 표점이 높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점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났잖아요. 미적과 확통이. 이것에 관련돼서 물론 준비를 하셨겠지만은 그분들도 생각보다는 정교함이라고 하는 과정들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물밀듯이 밀려드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뭔가를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은 댓글을 마구마구 달아주시고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런 추세까지 판단을 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 못 올려요, 피디님? 올릴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옥님, 입문 쪽인데, 이 부분도 일단 저희 우리 교육진단 전용폰으로, 네네. 번호 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정확하게 또 한번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번호는 어떻게 올리나요, 피디님? 이 영상, 이 방송 끝나고 영상에 댓글로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에는 번호를 못 올리고요. 이 영상이 이제 저희 창에 딱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실시간 댓글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댓글, 일반 댓글로 거기에는 저희 이제 전용폰 전화번호를 올릴 수 있답니다. 지금은 전화번호가 못 올라간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방송이 끝나고 이게 이제 고정 저기로 딱 자리 잡았고 그다음 일반 댓글로 저희 핸드폰 번호를 올려드릴 테니까 네. 그때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올려주십시오. 될 것 같아요. 네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왜냐면은 앞서 말했지만 그 거대한 2개의 시장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임팩트 있는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연도의 수능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2가지의 거대 변수예요. 이 2가지의 거대 변수를 우리가 해소를 하면서 이제 처리를 해낸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나만 생겨도 문제가 되는 게 2개가 동시에 생겼거든요. 예, 이거는 올해 정시 배치 상담은 이게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나름의 어떠한 추세에 대한 예측을 통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근데 오늘은 하트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러게. 뭐야? 나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저기 우리 내용님은 하트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트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예, 우리 내용님 하트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맞아, 우리 룰을 모르는구나. 질문할 때 막 하트 막 올라가야지 막 이 안에 있는 게 막 다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 해결해 주신다고 막 하고 그러는데. 하트 약해. 아니 하긴 어떤 분이 올려줬는데 이번 평가원 선생님들이 정부의 앙심을 품은 문제를 저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봐라 그냥 킬로미터 빼고 그게 제 생각에 이게 우리가 이제 평가원에서 일진들이 다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원장이 중도 사퇴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그죠. 일진일삭도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1.5진들 같은 경우 출제위원을 고사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경험치에 대한 부족분이 좀 있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되게 잘 내요. 문제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 여기까지는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문제? 선택 과목의 유불리까지는 이거는 교육적 형태의 정책적 입장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선택 수능의 유불리까지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핸들링 했어야 돼요. 미적과 확통이 적어도 4점 내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투과목을 선택한 학생과 원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10점 이상 표점 차이가 나는 이거는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막아야 되냐면은 평가원이든 네. 출제위원장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핸들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경험의 혼란이 좀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저는 너무 당연한 거라,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당연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올해는. 너무 지금 속상하고 9월 모평 때에도 제가 분명히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상식인데? 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식이 무너진 수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워요. 문제는 정말 잘 냈어요. 괜찮게 냈어. 문제 잘 냈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는 출제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어.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아보니 잘못이야. 속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가 만들어내는 과정들 속에서 개별 학생들이 갖는 가장 큰 아픔들이 있는데 올해 가장 큰 아픔을 겪은 학생들은 심리학자를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었던 학생들, 경제 경영을 꿈꾸면서 마케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학생들, 이 학생들은 명확히 아픔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누구의 잘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가 이 제도의 개선을 함께 해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기쁜 소식님, 인문 부산대 경영,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폰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적 140 나왔다. 아이고. 69, 화학, 서울대 이과, 100%죠. 음. 밀키웨이 맞나요? 네. 밀키웨이님. 아유, 밀키님 언어 시험 국어 보셨네요. 131, 미적 140, 영어 2, 물리 69, 화학 60. 왜 이러세요? 그냥 예, 서울대 가능합니다. 네. 네. 이거는 뭐 미키웨이님 아주 그냥 그동안 저희 방송 많이 오신 그분인데, 네. 제 느낌에는 이거 팟캐스트부터 계속 하지 않으셨던 분인가 싶은데, 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미키웨이님. 맞나요? 팟캐스트부터 참여하셨던? 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지혜김님 아까 계속해서 올려주셨는데, 아이고 아이가 재수를 하셨구나. 보는데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네. 그리고 저희한테 올리실 때 그 문자로 성적표를 올리실 때 재수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학생, N수생은 N수생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할 거고, 아마 직접 다 전화하실 거죠, 내용님이? 네, 소통을 계속 해야죠. 네네네. 전화해서 어쨌든 처리해야 되니까. 네. 제가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 하죠? 더 안 올라오면 뭐 궁금한 질문 사항이 지금도 상답보다 많아. 너무. 아니 지금 아이고 하트도 별로 없고 그냥 그만해요. 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좀 근데 정시해드려야죠. 수시가 이제 곧 발표가 이제 나는데 아마 올해 수시도 대이변이 일어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 맞추는 일이 발생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영어를 언급했는데 4.78이에요. 90점 받은 학생 비율이 이거 상대평가잖아요. 등급 못 맞춰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영어를 가지고 굉장히 수능 체제를 맞추겠다는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수시도 굉장히 대이변이 일어나니까 수시도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끝까지 지켜보고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정시에 대한 부분 좀 더 그 혜림쌤 보고 하면은 좀 더 그 네. 학교들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주 다시 좀 한번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참고용 범주를 저희가 좀 만들어서 네네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다음 주가 더 진짜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전체 흐름, 그래서 예. 무엇을 고민하셔야 되는지 네. 이거 저희가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거대한 변화가 있다. 전국점 2개가 터졌는데 이게 폭탄이 하나만 터진 게 아니라 쌍으로 2개 터쳤는데 이게 메가톤급 폭탄 2개가 떨어진 거다. 정시에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정상적인 형태의 예년에 있어서의 어떠한 정시 배치랑은 생각보다 매우 다른 방식의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문이과 융합 세대예요. 점점 학생들이.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 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생 본인이 그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사안이 있다라는 거고요. 수능 만점자와 표점 만점자가 언론에 동시에 보도가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길 만큼 그렇죠? 과목 간 유불리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은 또 하나의 어떤 중요 변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특정 학교, 특정 범위 학생들의 졸업생들이 일반적으로 만약에 툴을 많이 선택했다면 이것은 입시에 굉장히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들을 저희가 엄청 지금 많이 들어오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방송은 이제 곧 끝나야 될 것 같고요. 공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 교육진담 전용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고정 이제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에다가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저희 그 교육진담 전용폰 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고 수능 성적표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상담을 다 해드리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올라오신 댓글. 네, 오늘 올라오신 분들은 정확히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정시 컨설팅. 일단은 저희가 그 전용폰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하는 게 먼저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서부터 만약에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내용들을 움직일 때는 1대1 개별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학생의 배경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고3 학생인데 뭐 체력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학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재수가 안 되잖아요. 전 재수하는 거 별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 아이는 도저히 자기 정신건강상 이걸 수용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배치 상담이 좀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역량보다 더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역량보다 못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또 교차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적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가 너무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은 인문계로 턴한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과연 잘 적응을 해나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요. 이 방송 다음 주에도 조금 한번 더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치즈케이크님 저희 방송 끝났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전용폰으로 소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성적표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일주일 동안 또 받은 걸 토대로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걸 또 말씀드릴게요. 네, 누군지 말하지 않고. 네네네. 네. 본인 얘기 나옵니다. 본인 얘기. 그 보완은 또 해야 돼. 보완 다 해줘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